일단 이번 주는 2주차고 우리가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본론 살짝 나가고 중간고사 시원하게 본 다음에 후반부에 약 한 달 정도 나만의 앱 살짝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 기간, 대신에 기말고사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반부까지 다다르는 내용은 덩어리 단위로 총 3개의 세트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정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우리가 직접 지난주에 헬로월드 딱 예쁘게 출력되는 거 구경한 수준, 그 다음에 요전 시점에 뭐 우리 컴퓨터과 아닌 친구들도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잖아요. 이전에 프로그래밍 했던 경험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가장 좁은 영역에서 먼저 살짝 구경해 보고 그걸 조금씩 확장해 보는, 다음 세트 넘어가면서 확장해 보는 식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3세트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각각의 세트는 2주 내지는 3주 어치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세트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주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는 다음 주에 추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세트는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이번 주는 일단 2주 내지 3주 어치인데, 앞부분은 일종의 약간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막 알트 탭 해가면서 슬라이드 내용 확인하고 다시 알트 탭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같은 느낌으로, 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느낌으로 가 같이 특별한 설명 중간중간에 진행하지 않고 일단 한 바퀴 구경해 보는 식으로 앞부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구체적인, 지난주에 요거 구경한 적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런 거였어요와 같이 설명 슬라이드 제공하면서 정리를 하고 매점 지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찍은 영상 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해 갖고 내 안드로이드 앱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상기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등등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직접 만들어준 프로젝트를 살짝 둘러보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프로젝트 내용 어떤 식으로 지금 폴더로 나눠 보여주고 있나, 각각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나, 걔네들을 언제 열어보면 되나, 거기다가 무슨 목표를 위해서 각각의 코드들, 각각의 글자들을 서로 다른 파일 안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냐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그걸 토대로 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앱 하나 만든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냐 살짝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있잖아요. 아마 요 일부가 월요일 날 다 주파를 하거나 아니면 살짝 남긴 채로 화요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제목이기도 한 새로운 뷰를 추가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벤트를 우리가 지정해서 새로운 뷰가 내 앱을 딱 실행했을 때 사용자 눈에 딱 보이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가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용자가 그렇게 나 이거 누를래 해서 눌렀을 때 우리가 미리 지정해 둔 구체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거를 살짝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자바 수업이 있잖아요, 컴퓨터과에는. 그래서 그런 안드로이드 동네 테이스트가 많이 나는 점 자바 파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점 자바 파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 앱 뒤에서 살짝 데이터 흐름 같은 거 발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 같은 거 적어서 그거를 내 앱에서 끌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걸 살짝 체험해 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세트의 현장 학습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 초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중간에 잘 안 되거나 하면 꼭 저한테 손을 들거나 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과제는 집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잘 되면 나중에도 잘 될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슬라이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뭐 게다가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니까 굳이 막 따로 필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구경해보고 여긴 이런 거 있네 살짝
같이 챙겨보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시험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그 정리 슬라이드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정리 슬라이드에 따로 남겨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장 학습 일종의 실습 시간에 그냥 말로만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자막 같은 거 확인한다거나 그렇게 백업을 해두실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현장 학습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이 부분 지금 딱 눈에 띄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각각의 세트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세트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만요. 컨닝 페이퍼를 준비를 해와서 자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한번 켜봅시다. 키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갖고 놀았던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려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java 파일, .xml 파일 있는 거 확인했었고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empty views activity를 골라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앱 만들겠답시고요. 그랬더니 그 액티비티 하나에 대해서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처음에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xml 파일 안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좀 확대해서 보니까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디자인 화면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가상기계 만들어서 녹색 화살표 눌렀더니 앱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나와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까지가 지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앱이라는 폴더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헬로월드 프로젝트의 내용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살펴보면 매니페스트 어쩌고 저쩌고라는 폴더가 있었죠. 보니까 지금 여기도 .xml 파일 있는 것 같긴 한데 매니페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친구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앱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설정 같은 거를 하기 위한 그런 파일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루기엔 좀 어려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밑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는 자바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두 개가 있긴 한데 제너레이티드 아마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뒤에서 혼자서 만들어둔 자동으로 만들어둔 .java 파일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java 파일들은 요 노말 자바 폴더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com.example.helloworld 한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 보이고 위에 있는 거 안에 main activity 해가지고 C하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저 .java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 프로젝트에는 .java 파일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우리의 앱을 구성하기 위한 진짜로 그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하는 코드는 요거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요거 메인 액티비티 .java잖아요. 그러면은 자바면 J잖아요. 그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 .c 파일이라든가 .c++ 하면 더하기 기호 내지는 C 해가지고 아이콘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는 자바가 아니라 C면 뭡니까? 뭐 그 서유럽 같은 데 트라바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저 C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자바 수업에서 이클립스 써봤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C하고 동그라미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배운 내용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지금 자바 동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메서드 정의 같은 거 코드 덩어리를 적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반드시 그 친구가 어떤 클래스 소속이 되도록 클래스 정의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java 파일은 main activity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적혀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선 기본적으로는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 클래스 정의 하나를 적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충 클래스 큰 덩어리 하나 있어요 해서 C하고 동그라미에서 우리의 .java 파일을 하나하나를 표현해 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클립스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등등등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코드 덩어리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es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보시면 드로업을 그릴 수 있는 해갖고 요거 두 개 있는데 .xml이긴 한데 아무튼 요거 그 안드로이드 머리통 들어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열면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떠 있었던 activity_main.xml 파일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가 바로 역시나 더블 클릭하면 맨 처음 떠 있던 바로 그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을 해보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아무튼 간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밉맵, values, xml 요런저런 폴더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는 지금 .java 파일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그 다음에 화면과 관련한 내용, 뭐 그림,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설정 값들 등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폴더를 지금 res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res 폴더는 지금 그냥 폴더 그림에다가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팬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노란색으로 세 개를 지금 표시를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res라는 친구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바는 그래요. 자바 파일 있는 폴더예요. res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제 뭐 우리는 리눅스 쓰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USR 폴더 있었고 등등 이런저런 특별한 느낌의 세 글자짜리 폴더들, 뭐 BIN이라는 폴더를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할 것 같은데 등등등처럼 요 RES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리소스의 줄임말로서 자원이란 뜻이죠. 이 앱을 실행하는 동안 여기 있는 내용물들 중에 일부를 들고 와서 거기 적혀 있는 게 뭐가 적혀 있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써먹기 위한 파일들이 여기 지금 잔뜩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앱 만들 때 거기다 한가운데다가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내 캐릭터 아이콘을 보여주고 싶다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RES 폴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다거나 해서 추가를 해둘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추가를 해뒀다면 나중에 앱을 만들었을 때 이 RES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앱 안에 같이 들어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java 파일은 아무리 봐도 얘는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얘 나중에 뭐 우클릭해갖고 찾아가서 메모장 같은 걸로 열면 저 글씨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xml 파일은 이런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JPG라든가 PNG 같은 그림 파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돋보기님을 살짝 모셔올게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activity_main.xml 있고 오른쪽 조금 따라서 가보면은 여기에 그림 모양이 있고 디자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스플릿, 그 왼쪽에는 코드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xml 파일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돼요. 이 친구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짝 몰래 고쳐 놓을게요. 원래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눌렀더니 여러분 어쩌면 뭐 HTML이라든가 그런 동네에서 봤을 수도 있을 법한 꺽쇠 열고 닫고 등등이 중첩적으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역시나 텍스트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xml 파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xml 파일이 지금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예쁘게 잘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텍스트 내용을 읽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constraint layout 등등등 해서 그 안에 텍스트 뷰 같은 거 있고 보니까 뭐 텍스트는 헬로 월드 느낌표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디자인 화면을 구경하는 동안에는 저기에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앱을 켜면 이 앱 한가운데 헬로월드 느낌표라고 보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서 아직 앱을 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미리 보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 그런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화면 가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기 편한 화면이에요. 코드 얘는 .xml 파일의 실체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텍스트 뷰 어쩌고 저쩌고 안에 텍스트라는 거 우리가 살짝 고치거나 한다면 그 결과가 나중에 앱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실시간으로 왼쪽 거 고치면서 오른쪽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옛날엔 좀 복잡한 단어 써가지고 설명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 지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디자인한다거나 할 때도 아니면 GUI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뭐 C# WPF 같은 거 써봤다면 그런 동네에서도 다 지원하는 기능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드디어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세팅을 해두고 갑시다. 어떤 세팅이냐면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 느낌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옛날 버전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실행하면 여기서 보는 거랑 제 가상기기에서 보는 거랑 약간 생김새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좀 더 글자가 큽니다. 핸드폰 크기에 비해서. 그거는 다시 켜도 똑같을 테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요거를 태블릿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등등등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이 디자인 화면은 그 어떤 핸드폰에도 이걸 탑재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신의 .xml 파일 내용물을 가지고 화면을 표시를 할 때 그거를 요 우리 레퍼런스 핸드폰이라 부르는 구글 픽셀 핸드폰 위에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등등과 같이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살짝 고칩시다. 요 픽셀 나와 있는 걸 눌러서 우리가 당분간 사용할 내 가상기기인 마이폰을 대신 골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세팅해 놨던 그 가상기기의 사이즈라든가 뭐 해상도라든가 등등에 맞춰서 우리의 가상기기에서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디자인 화면이 예쁘게 바뀔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막 휙휙 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라고 아이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열었다 닫았다 해 가면서 여러분 코드 칠 공간이라든가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 1번부터 해서 이런저런 1, 2, 3, 4, 5, 6, 7, 8, 9 해서 메뉴들이 단축키가 마련이 돼 있어요. 뭐 딴 거는 아마 보통은 누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Alt 1 눌러가면서 키웠다가 줄였다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살짝 걱정되는 점은 그래요. 컴퓨터과 친구들은 요거를 해봤을 수도 있고 뭐 알려주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융합 전공이긴 한데 ICT가 아닌 다른 쪽 파트에서 오신 분들은 어쩌면 조금 어렵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너무 비약인 것 같은데 지들만 아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생각 든다면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거나 뭐 그게 좀 뻘쭘하다 라면 뭐 나중에 우리 수업용 톡방이나 개인 채널이나 아니면 그 400명 톡방이라든가 등등에 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중간고사 볼 때까지 열심히 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해두고 그다음에 .java 파일을 오늘은 위주로 구경을 해볼게요.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클래스 정의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적는 것 같아요. 파이썬만 써본 친구들은 일단은 자바 동네, C 동네 등등은 이렇게 중괄호를 자주 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용물임과 같이 앞과 뒤를 표시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거를 보통은 엔터키를 치고 들여쓰기를 해가면서 요 내용까지가 요 함수 정의 내용물임 여기까지가 이 부분 if 부분 내용물임과 같이 표현을 했다면 C 동네나 자바 동네는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란 친구 요렇게 생긴 친구임. 그다음에 uncreate라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것 같고 super.uncreate set content view 그다음에 뭐 edge to edge 뭐 set on apply window inset inst listener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에서 자 요 set content view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경을 한다라고 칩시다.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코드는 우리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set content view라는 친구를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무슨 용도로 여기다 적어놨나 내지는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 일단 괄호 열고 닫고 해놓은 걸 봐서는 이 친구는 메서드 이름인 것 같아 보여요. 자바 동네에서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펑션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친구의 의미가 궁금하다 하는 상황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댈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키랑 Q를 눌러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랑 Q를 누르면 이 이름에 대한 빠른 설명을 구경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어딘가에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는 애예요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컨트롤 Q 해가지고 눌렀을 때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안에 있는 세세한 이름들에 대해서 각각의 링크가 적혀 있는 거를 눌러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 set content view는 컴포넌트 액티비티의 set content view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set content view를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액티비티라는 거에 들어 있었던 set content view를 들고 온 거예요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액티비티라는 단어가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를 한 번만 더 눌러보시면 인터넷에서 저 set content view라는 이름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들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우리한테 설명을 제공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 정도쯤 가면 이제 밑에 하이퍼링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누르면 다행스럽게도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자바 동네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라는 개념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가지 이름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들을 요 developer.android.com 본인들 홈페이지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쓸 때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이름들 마우스 갖다 대고 컨트롤 Q 누르고 설명 나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읽을 만한 그 적절한 페이지의 적절한 칼럼을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확인해 보면 방금 나왔던 그 글자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Set the activity content from a layout resource 하고 있고 resource will be inflated 바람을 집어넣어서 키우나 봐요. 그래서 adding all 어쩌고 저쩌고 views to the activity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인수 int 형식 값 하나를 지금 받는 친구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int 값 하나 받아갖고 그걸 토대로 지금 우리 res 폴더에 들어있었던 여러 가지 .xml 파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를 들고 와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당장 이 화면에다가 한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텍스트 뷰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다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그대로 작업을 수행해 주는 친구가 요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저만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요 코드를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주석 처리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켜봤더니 화면 한가운데 원래 잘 나왔던 헬로월드 느낌표가 이제는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xml 파일은 여전히 전 지금 .xml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xml 파일에는 여전히 텍스트 뷰 하나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걔네 헬로월드라고 적어놔야 돼요. 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xml 파일이 리소스로서 이 앱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했더니 걔가 우리 앱 화면에 실행 도중에 앱 화면에 반영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열심히 주석 처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무튼 요 밑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느낌. 지금 리소스로서 이 앱에 동봉돼 있는 내용들 중에 필요한 걸 꺼내와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 같은 경우 세컨텐트 뷰 같은 경우는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쟤를 호출하도록 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xml 파일 내용을 고침으로써 다음번에는 한가운데 버튼을 하나를 더 추가한다거나 같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스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게임 파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인디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개발자 한 명이 본인이 그림도 다 그리고 막 도트 찍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뒤에서 이제 뭐 레벨업은 어떻게 할 거냐, 공격은 어떻게 할 거냐를 전부 다 본인이 혼자서 따박따박 키보드 쳐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뭐 회사 같은데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네에서 이제 겸업, 아니 뭐라 그래야 될까, 분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면 한가운데 우리 회사 로고를 보여줄 건데 그걸 색깔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CI라고도 요즘 하잖아요. 그 우리 회사 거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버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글자가 너무 길면 어떻게 자를 것이냐를 열심히 고민하는 약간 좀 미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앱의 개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그런 앱들도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뒤에서 열심히 저 사람 버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서버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자리에다가 나눠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와 같은 코드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java 파일 적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디자이너가 정한 그대로 난 쓰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세컨텐트 뷰 가로 열고 닫고와 같이 지정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xml 파일 구성하는 사람이 요 열심히 디자인 화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텍스트를 고쳐가면서 이 앱의 외관을, 맨 처음 보여줄 외관을 결정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분업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액티비티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파일을 2개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각각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리소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드로이드 아이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 하면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내 핸드폰 SD카드라든가 어딘가에 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앱 하나를 다운로드해서 뭐 설치하네 뭐네 할 때 그 앱 하나를 보통은 압축을 해서 다룹니다. APK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공자 친구들은 들어봤겠죠? 그런 식으로 요즘 하드웨어들 뭐 컴퓨터들, 핸드폰들은 전부 다 그 .zip 포맷으로 압축을 한 걸 하드웨어로 풀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절약할 겸 압축 파일 안에다가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이랑 RES 폴더에 있었던 다양한 그림들 등등등을 담아놓고 그거를 앱스토어에다 올려놓고 구글 플레이에 올려놓고 우리한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리소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걔를 켠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뭐 추가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번 이벤트 관련 정보라든가를 추가로 다운로드 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선에서는 자바 폴더에 있는 내용으로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냥 별개의 파일로서 여러분 그런 거 써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input.txt라든가 와 같은 파일들 다뤄본 적 있죠. 뭐 백준을 풀다든가 할 때도 써본 적 있었을 것이고 그런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과 별개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RES 해갖고 리소스로서 한꺼번에 다루고 얘네들이 동봉돼 있는 채로 우리의 핸드폰에 설치가 되고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지금 같은 경우는 onCreate가 호출되면 같은 느낌이 되겠죠. onCreate가 호출되면 그 리소스 내용물 중에 일부를 끌고 와서 원래 앱 만들던 사람들이 원했던 분업한다면 디자이너가 원했던 바로 그 화면을
매번 앱을 켤 때마다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1차적인 설명.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컨트롤 Q 얘기했었는데 컨트롤 Q는 .java 파일은 물론이고 이렇게 .xml 파일, 예를 들면 텍스트 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같은 거 궁금할 때도 얼마든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 우리 지금 제목이 뷰와 이벤트인데 텍스트 뷰라는 친구는 뭐 유저 인터페이스의 엘리먼트 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 같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 꺽쇠 열고 닫고 쓰시면 돼요. 우리 거랑 지금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는 다시 얘기하면 자바 동네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동일한 이름을 .xml 파일에다 적어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든가 등등이요. 이 정도까지 해두고 다시 디자인 화면 돌아가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x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뷰라는 자바 동네에서 말하는 텍스트 뷰라는 뭔가를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xml 파일 디자인 화면 보시면 화면 한가운데 있는 헬로 월드가 바로 그 텍스트 뷰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를 고르면 이 친구랑 관련된 내용들이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에 강조돼서 지금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왼쪽에 지금 왼쪽 아래 컴포넌트 트리라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뷰 하나가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디자인 화면에서 마우스로 요 지금 실제로 보이는 걸 누르셔도 되고 또는 컴포넌트 트리에서 .xml 파일 안에 있었던 그 텍스트 뷰 꺽쇠 열고 닫고에 해당하는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오른쪽 자리 보시면 attribute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텍스트 뷰 하나에 대한 이런저런 설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쫙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좀만 스크롤 내리면 바로 Common Attribute, 텍스트 뷰라는 뭔가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 건드리게 될 어트리뷰트 목록 해가지고 텍스트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지금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텍스트 뷰에 대한 이런저런 설정을 하기 위한 창의 가장 위에는 지금 ID라는 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파이썬에서 아이디 들어봤습니까? 제가 파이썬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공자도 많잖아요. 3 하면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d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id 한 다음에 3하고 엔터 치면 뜬금없이 어처구니 없이 큰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큰 숫자는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ID 뭐의 줄임말입니까? 아이덴티파이어의 줄임말이죠, 보통. 그래서 ID 3 한다는 건 일종의 3, 구체적으로는 글자 3이 아니라 3 계산했을 때 나오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int 오브젝트 3에 대한 그 친구를 딱 우리가 얼마든지 식별할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숫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받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친구 16진수 표현은 요거고 뭐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 파이썬 수업에서 자주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상한 숫자를 불러주는데 이 숫자가 사실은 실제로 지금 실행 중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쓰고 있는 걔도 C 프로그램이죠. 걔가 쓰고 있는 메모리 영역 위에 있는 int 형식 3이라는 오브젝트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숫자만 들고 있으면 이 길다란 숫자를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항상 메모리 거기에 있는 숫자 3을 가져와서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든다.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리스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그러면 걔의 위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파이썬 동네에선 걔의 ID로서 ID 값으로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요즘
핫한 이슈잖아요. 그죠? 자, ID라는 단어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계정명 같은 거. 그래서 우리의 텍스트 뷰에도 나중에는 이게 텍스트 뷰가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가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화면 위에 있는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거나 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친구의 글씨를 바꾸고 싶다라든가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각의 친구들의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뭔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걸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다시 해봅시다. 이 텍스트 뷰 컴포넌트 트리에서 고르거나 디자인 화면에서 고르거나 한 다음에 아이디 항목 눌러주시고, 적당히 지금은 뭐 할까요? 텍스트 뷰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네이밍 컨벤션을 tv 언더스코어 하고 텍스트 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헬로 월드니까 정도로 적고 엔터키를 쳐보도록 할게요. 엔터키를 치면 이제 이 텍스트 뷰 화면 한가운데 지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그 텍스트 뷰는 아이디가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쳤을 때 컴포넌트 트리에도 원래는 형식 이름이 떴어요. 텍스트 뷰가 보였었는데 이제는 걔만을 위한 아이디, 유니크한 이름을 우리가 붙여놨기 때문에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는 건 전부 다 그 .xml 파일 그 자체 텍스트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입각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코드 화면으로 넘어가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 박스 안에 지금 열심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엔 없었던 저 친구의 아이디를 지정하기 위한 한 줄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굳이 실행 취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골뱅이 더하기 아이디 슬래시 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정한 그 글자들이 여기에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xml 파일을 수동으로 열어서, 메모장 같은 걸로 수동으로 열어서 나중에 화면의 한가운데 보여줄 그 텍스트 뷰의 아이디를 지정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스크롤 내려서 그 화면 한가운데 있는 지금 헬로 월드라고 보여주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세요 느낌표 하고 엔터를 치시면 실제로 디자인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뜨고, 이건 저만 실행해 볼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앱을 실행할 때도 우리가 정한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입각해서 적절한 글자,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한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xml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어 놓냐에 따라서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텍스트 뷰를 어디다가 무슨 글자를 집어넣어서 보여줄 거냐 등등을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일단 방금 확인한 바로는 이 위에 있는 뭔가 복잡한 코드에 의해서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어떤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얼마든지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xml 파일을 건드릴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이터를 바꾸는 거니까 매우 직관적이죠. 일단 가져와서 바꿔서 다시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텍스트 뷰니 뭐니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뒤에 있는 액티비티 어쩌고 하는 원래 적혀 있는 그 코드 안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뭐 파일 입출력 막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걔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들 중에, 자바 동네에서는 인스턴스라고 하긴 한데 그런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아무튼 실물들 중에 우리가 아이디를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붙여놓은 그 텍스트 뷰를 들고 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맨 처음에 화면에 뜰 때 무슨 글자를 보이게 만들 거냐를 자바 코드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는 좀 가장 클래식한 방법으로 갈게요. 일단은 여기서 텍스트 V 정도까지만 적으면 알아서 텍스트 뷰를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목록에서 보여줄 겁니다. 혹시나 이거를 뭐 딴 데 갔다 오거나 해서 저 목록이 사라졌다라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뭐 국민 단축키죠. 그다음에 엔터 키를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텍스트 뷰라고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tv 언더스코어 드 정도로 적읍시다. 우리가 지금 선언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로 다뤄야 되니까 걔를 담아놨다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이름을 정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를 이 이름에다 일단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앱 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것들 중에 아이디가 우리가 원하는 그거인 거를 하나를 꺼내와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같이 따라서 한번 쳐봅시다. 뭘 칠 거냐면 소문자 F를 적고 대문자 V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를 골라줄 거예요. 지금은 M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봐선 메서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엔터를 치시고, 그럼 이제 id를 가지고 뷰를 find 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id를 제시를 하면 우리한테 뷰를 주는 메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r.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r.하고 id.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tv 언더스코어 helloworld라는 항목이 자동 완성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엔터 치고 탭 한번 친 다음에 세미콜론 해서 선언을 완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다 치고 보니까 그럭저럭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법한 느낌의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메서드 호출이 진행됐다면 저 이름 tv 언더스코어 helloworld 로컬 변수에는 그 화면 한가운데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텍스트 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갖고 놀면 됩니다. 하고 점 찍으면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et t까지 적으면 set text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죠. 엔터키 친 다음에 버전이 여러 개인데 일단 아무거나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고 뭐 안녕하지 않으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리터럴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까지 한 다음에 뭐 굳이 다른 거 세이브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여기까지 하면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걸 끌어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강제로 지금 덮어쓰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 두 줄을 적고 한번 녹색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하시면 놀랍게도 진짜로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아까 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위에 적혀있는 코드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적혀있는 채로 스타트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걸 굳이 다시 들고 와서 딴 걸로 바꾼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바꾼 우리가 두 번째로 바꾼 메시지가 화면에 뜬 채로 앱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됩니까? 지금 잘 안 되는데 잠깐만요. 1시간 3분 지났는데 퇴근이 늦어질까봐 저한테 얘기 안 하거나 그런 친구는 없겠죠? 자,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손 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몇 개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세컨텐트 뷰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한 그 부분이에요. r.layout.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yout 잘은 모르겠지만 그 .xml 파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을 내용에 입각해서 세컨텐트 뷰를 해달라라고 우리가 요청한 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은 아이디를 단 한 군데밖에 부여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 부여되어 있는 아이디들 중에 아무튼 tv 언더스코어 helloworld라고 우리가 .xml 파일에 적어놨었던 바로 그 친구를 여기서 찾아서 들고 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걔는 텍스트 뷰가 맞고 따라서 잘 들어갈 것이고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성공적으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 저 R이라는 대문자 R이라는 건 과연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 id 방금 전에 지정했잖아요. 어디서 지정했죠? .xml 파일에서 지정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바 동네예요. 완전 코드 동네입니다. XML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r.id. 했더니 자동 완성 목록에 .xml 파일에 적혀 있었던 바로 걔가 예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걔를 자동 완성 당해 가면서 예쁘게 적기만 하면 여기서 준비해놨던 이 화면 한가운데 있던 걔를 뽑아와서 걔의 어트리뷰트를 실시간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게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 대문자 R은 일단 리소스의 약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저 RES 폴더 안에다 어떤 거 넣어놨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RES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 그 자체, 예를 들면 activity_main.xml 또는 그 파일들 안에서 별도로 지정해 놓은 특별한 이름들, id라든가 등등을 자바 코드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R이라는 친구는 확대해서 보시면 컨트롤 Q 눌러보시면 얘는 클래스 이름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C 동네나 자바 동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어떤 이름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그 이름이 이미 적절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메서드다. 메서드 정의가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른 파일에 있다, 다른 클래스 정의 안에 있다 라면 예를 들면 맨 위에 임포트 문 같은 거 적어가지고 걔를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절차를 미리 거쳐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tb_helloworld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선언을 적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xml 파일에 어디 구석탱이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xml 파일에서 그렇게 여러 개들 중에 하나에다가 tb_helloworld라고 붙여놨다면 그게 붙어있는 바로 걔,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를 골라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올 수 있게끔 자바 코드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지금 우리 저장 버튼 단 한 번도 눌러본 적 없잖아요. 일단 자동 저장을 합니다.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컨트롤 S 굳이 안 눌러도 돼요. 플러스 우리가 .xml 파일을 어떻게 살짝 고치기만 해도 그러면 나중에 자바 코드 저렇게 짜야겠구만과 같이 우리 뒤에서 .xml 파일, 달리 말하면 RES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변화를 감지를 해서 걔네들을 자바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 안에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저 R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실시간으로 해줘요. 우리가 이걸 굳이 지금 구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안 보여주겠지? 우리가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누를 때 실질적으로 저 R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동 완성할 때는 바로 빨간 줄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준실시간으로 리소스의 변화를 여기서 만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름들 다 자바 동네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예를 들면 세컨텐트 뷰 방금 봤을 때 얘는 메서드 이름이었습니다. 인트 값 하나 받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tb_helloworld 우리가 선언을 통해서 직접 적어서 도입한 이름이에요. 얘는 형식이 텍스트 뷰 형식입니다. 로컬 변수 이름이에요. find view by id 메서드 이름이겠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썼으니까. 그러면 R은 클래스 이름이라 칩시다. 이 tb_helloworld라는 이름은 과연 무슨 형식이냐? 제 정체는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xml 파일 내용 정할 때 여기서 지금 정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to 하고 엔터 치면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정한 이름이에요. 여기서 정할 때 우리가 저걸 더블 형식으로 할 거다, 플롯 형식, 스트링 형식으로 할 거다라고 우리가 따로 자바 뉘앙스를 섞어가면서 적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걸 정하지 않아요. 리소스 동네에서는요. 그렇기는 한데 이 이름을 지금 자바 동네에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쟤에 대한 선언 내지 정의를 어딘가에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int 형식 static field 이름으로써
r.id에 대한 클래스 정의 안에 적어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0만 1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매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r.layout activity main도 비슷해요. 얘도 여러분이랑 저랑 숫자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저도 정하지 않은 어떤 숫자 하나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채로 지금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쟤는 인트 변수 이름 같은 느낌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상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컨텐트 뷰 아까 봤을 때도 얘는 인트 값 하나 받는 친구였고, find view by id도 우리가 지금 인트 값 하나 받는 친구로서 뭔가 뒤에는 진짜 그 앱 앞쪽 파일 안에는 .xml 파일 들어있을 수도 있고 동영상이 하나 길다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리소스들 중에 하나를 다룰 때는 우리는 항상 int 형식 값 하나를 던져주면서 다루도록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RES 폴더를 살펴보고 아 여기에 아이디 저거 있네. 그럼 얘가 100만 1번, 100만 2번, 100만 3번 하면 되겠네와 같이 뒤에서 알아서 적절한 숫자를 적어주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구경해 봤겠죠? 예를 들면 아까 파이썬의 ID도 마찬가지고 C 동네에서도 비슷한 거죠. 여러분 배열 같은 거 써봤을 거니까 인덱스 개념 같은 거 끌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짜 데이터는 엄청 커다랗고 복잡하고 지들 맘대로이다 하더라도 걔네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 자료 구조론도 아마 배웠을 테니까 키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각각에 대해서 유니크한 숫자를 미리 붙여둠으로써 실제로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미리 약속해둔 그런 숫자들 중 하나, 적절한 하나를 골라서 쓰도록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RES 폴더 안에 있는 몇 기가바이트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대한 리소스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를 쉽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자면 당연스럽게도 우리 앱 뒤에는 우리가 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해시 테이블이라든가 트리라든가 같이 인트값, 키값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여러 개들 중에 하나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오브젝트가 당연히 들어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상식적인 어프로치잖아요. 안드로이드 동네도 그게 지금 잘 마련돼 있고 플러스 그런 것들이 잘 동작하려면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야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서로 다른 숫자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셋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닌 이 기계 그 자체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저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선언을 적으면서 또한 서로 겹치지 않게 숫자까지 지금 부여해주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앱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서는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주렁주렁 지금 .xml 파일 내용물 내지는 텍스트 뷰 덩어리 하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림 파일 하나 등등을 골라가지고 쓸 수 있게 잘 리소스를 관리를 해주는 친구가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은 아직은 깨지진 않았어요. C 동네나 자바 동네는 반드시 어떤 이름을 적법하게 쓰려면 그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그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대신 해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살짝 .xml 파일로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컴포넌트 트리 보시면 우리 지금 한가운데 있는 지금 몇 시간째 울고먹고 있는 그 텍스트 뷰 항목 옆에 경고가 하나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걔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조회를 할 때도 아까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 부분에 엔터 쳤더니 지금 노란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경고 하드 코디드 스트링, 하드 코딩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겠죠?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지금 .xml 파일, 달리 말하면 이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에 대놓고 적혀 있는데 그러지 말고 should use를 하래요. 좀 이러셨으면 좋겠는데요 해서 리소스 개념을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큼하게 무시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하는 말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별도의 각각의 리소스로서 다룰 수도 있고 그림 파일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보여줄 글귀 하나, 스트링 하나를 따로따로 리소스로서 다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그거를 적용해서 이 코드를 경고가 나지 않는 좀 더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xml 파일로 고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직관적인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봅시다. 요 컴포넌트 트리를 고르시든 여기 한가운데를 직접 클릭을 하시든 우리의 텍스트 뷰를 고른 다음에 마우스 좀 내려서 커먼 어트리뷰트 안에 있는 지금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텍스트 입력하는 창 오른쪽을 보시면 뭔가 칩 같은 느낌으로 바 같은 느낌으로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친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우리가 직접 이 큰 창에다가 글자를 적지 않고 pick a resource 해서 이미 RES 폴더에 들어있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정한 건 아니긴 하지만 다양한 글자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나 봐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창이 열릴 겁니다. 긴 한데 바로 왼쪽 위에 보시면 더하기 기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앱에 나중에 실릴 새로운 스트링 리소스를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해서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파일을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밸류를 추가해 봅시다. 스트링 밸류 하면 리소스 네임 예를 들면 MSG 리소스 밸류 안녕하세요 느낌표와 같이 밑에 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로 엔터 키를 쳐서 OK 버튼을 강탈하시면 이제 리소스 목록에 MSG라고 예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 누르시면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는 텅텅 비어있는 투명색 네모였던 게 이제 검은색 꽉 찬 네모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리소스를 직접적으로 꺼내와서 쓰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다라고 우리한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들어있었던 여기는 골뱅이 string slash msg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스트링에 있는 msg 글자들을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하겠다와 같이 우리가 activity_main.xml에다가 적어놓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건 저만 볼게요. 실제로도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는 허상이었어요. .xml 파일에는 자체에는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끌어와서 쓴다. 아마도 이 골뱅이 마크가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스트링 리소스 안에 있는 MSG를 골라서 쓴다 라고 적혀 있는 채로 앱을 실행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탭에 values의 strings.xml을 실제로 까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방금 전에 그 GUI를 써서 정한 바로 그 스트링 리소스가 RES 폴더 안에 있는 별도의 .xml 파일 안에 예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java 파일에서는 하드 코딩 한 거잖아요. 걔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동으로 걔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니까 네거티브 해서 지 않으세요 와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앱에서 나중에 실행 도중에 사용할 리소스를 원하는 만큼 여기다 추가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3개의 글귀들이 담겨있는 셈이에요. 이 파일 안에는. 그리고 그 글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이 서로 겹치지 않는 이름이 붙어있는 셈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한다면 저 이름들 중에 하나를 불러가면서 저 세 글귀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단 하나를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디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꾸셨다면 main activity.java로 돌아와서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리소스를 쓰는 버전으로 지금은 스트링 하나를 물고 가는 버전인데 얘를 리소스를 쓰는 버전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이거 살짝 설명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막 .xml, .java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Alt 탭은 몇 번 쳐봤죠 자주. Alt 탭이랑 비슷하게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열려있는 창들, 탭들 중에 하나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잘 모르겠다. 컨트롤 탭 누르자마자 띄면 방금 전에 열었던 그 파일로 바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개발 도구들도 다 이렇게 지원하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목표를 우리가 살짝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의 목표를 지금 리소스로서 담겨 있을 세 가지 메시지 중에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들고 와서 걔를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하겠다와 같이 코드를 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본다면 얘는 아마도 대문자 R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우리는 ID, 그러니까 각각의 텍스트 뷰니 뭐니에 붙이는 ID가 아니라 레이아웃도 아니라 조금 스크롤 내리면 아마도 우리가 쓸 법한 스트링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방금 전 .xml 파일에서 정해놨었던 그 새 이름을 자바 동네에서도 쓸 수 있도록 int 형식 필드로서 지금 선언이 잘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이름, 우리가 정한 이름들 중에 하나인 부정적인 이름, 부정적인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름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잠깐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무 친절한 것 같긴 한데 쟤에 대해서도 당연스럽게 숫자 하나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 맘대로 지정을 해서 뒤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과잉 친절을 해서 저 메시지 자체를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러면 이제 set 텍스트는 컨트롤 Q 해보면 아까 전까지는 스트링 하나 받는 버전이었어요. 이제는 얘는 당연스럽게도 int 값 하나를 받는 버전이 선택돼서 지금 쓰이고 있다 보면 돼요. 그럼 뒤에서 이제 트리를 털어가지고 해시를 털어가지고 저 아이디에 적합한 스트링 하나를 들고 와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자동으로 지정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건 한번 보고 갑시다. 프로젝트 탭 왼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있는 버튼이 리소스 매니저라는 친구가 처음부터 여기에 박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아마 여러분 이게 보일 것 같은데 우리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 드로우블들 그 다음에 색상들 그마 있잖아요.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쓸 색상들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자체 화면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세팅들 또는 스트링이라는 항목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직접 수동으로 정한 걸 포함해서 우리 앱 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는 스트링 리소스 3개를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원한다면 이 친구 우클릭하던가 해서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 버전으로 키면 헬로 월드가 뜨고 한국어 버전으로 깔아서 켜면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뜨도록 그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글 패치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리소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보통은 더 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자 예를 들면 strings.xml이 있고 strings.korean.xml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 각각의 동일한 이름이긴 한데 어딘가엔 헬로월드가 적혀 있고 어딘가엔 안녕하세요가 적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 그러면 그 .xml 파일만 한 번만 바꿔치기를 하면 원래 앱이 영어 버전이었던 걸 얼마든지 원래 헬로월드 뜨는 그 모든 자리에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뜨도록 만들어 버린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보통 로케일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써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운영체제다 보니까 앱 만드시는 분들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앱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요 앱 자체가 뭐 외관이라든가 그런 약간 좀 서정적인 쪽을 신경 쓰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신경 쓸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소스로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빼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xml 파일 각각에 대해서 패치만 잘 해둔다면 예를 들면 뭐 일본어 버전, 다른 말 버전 같은 거 해가지고 .xml 파일만 새로 추가만 하면 뒤에 있는 코드만 얼마든지 살짝만 고치면 이제 저 XML이 아니라 이 XML이 키워드들 들어있는 리소스 파일이야. 숫자 하나만 바꾸면 한글 패치, 영문 패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그 자체에 준하는 수준의 레벨까지 아이콘의 크기 및 위치가 상승했다 볼 수 있어요. 밑에 점점점 보시면 열어볼까요? 보시면 딴 것도 엄청 많거든요. Alt 0부터 2, 3, 4, 5, 7, 8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 깔았을 때 일단 당연히 파일은 구경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탭은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열어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리소스 매니저라는 친구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잘 준비해 놨는데도 저 망할 디자이너 분이 안녕하세요 느낌표 같은 거 이제 .xml 파일, 그러니까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 같은데 하드 코딩하면 대놓고 그냥 노란색으로 보여주도록 경고를 뱉도록 이제 준 강제를 하는 식으로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거죠. 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일단은 1부가 얼추 끝이 나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지금 작년까지는 이 코드랑 이 코드, 에지 투 에지니 뷰 컴패시니 하는 코드가 작년까지는 이게 자동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 두 덩어리는 빼도 동작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네 둘은 아마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뭐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시간 좀 있으니까. 얘네들은 최신 버전이라 이제 코틀린 코드를 보여주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내려가 보시면 API 29 or above와 같은 느낌으로 최근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추가로 챙겨주는 그런 요소들을 그래도 맛보기는 해보실 수 있게끔 처음부터 자동 완성해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있잖아요. 이 M형 탈모 액정이라든가 카메라 때문에 이제 한가운데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 핸드폰처럼 위아래로 많이 길어가지고 앱 자체 내용을 보는 영역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걸 추구를 한다거나 할 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지금 살짝 드러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일단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서 볼게요. 얘만 남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을 때 이 한 줄을 지우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리소스에 들어있는 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거예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드를 적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activity underscore main.xml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제발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앱 처음 켰을 때 텍스트 뷰 하나 한가운데 만들어 갖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염원을 담아서 지금 이 한 줄을 적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동 완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 .xml 파일 이제 오픈하겠죠. 그 다음에 뭐 폼은 돌리든가 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죠. 거기 이제 꺽쇠 텍스트 뷰 같은 거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새로운 텍스트 뷰 덩어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setText 같은 코드도 당연히 담겨 있을 겁니다. .xml 파일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방금 전에 만든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코드가 저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안에 당연히 들어있을 거예요. 등등등을 전부 다 자동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이 친구가 액티비티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금 나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대부분 상황에서 그거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여기에 적혀 있는 채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적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끔 디자인 화면까지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1부가 끝나고 내일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재밌어 보이는 것 많이 있잖아요. 버튼이라든가 뭐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끌어와서 내 안드로이드 앱에 지금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말고 다른 뷰를 추가하는 방법 등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갑시다. 내일 다시 옵시다.